1층은 채무자와 올케는 2층 이렇게 거주 중이죠 보면. 이거 올케가 있고 채무자는 1층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그 취하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의 경우에 취하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얼마 가격이 떨어졌죠? 49%까지 떨어졌죠. 6천 얼마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잔금을 낸다 그러면 집이나 위치 상태가 상당히 좋은 곳에 있습니다. 보게끔 되면 집이 건물도 상태도 좋아요. 건물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건물을 가지고 같이 가서 공인중개사한테다가 팔아서 너 4분의 3 갖고 나 4분의 1 갖자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거를 못한다고 할 때는 그럼 다 팔아서 경매로 나누자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49%까지 떨어진 걸 절대로 55% 이상의 낙찰을 받을 필요는 없고, 이런 거를 지분으로 팔지 않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없이 전체로 다 공유물 분할로 내놓게끔 되면 보통 보면 70%까지 떨어졌을 때 75%에서 한 79% 정도의 그 낙찰을 받다 보니까 배당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55%에서 한 75% 그런 정도의 낙찰을 받게끔 되면 우리는 배당으로 받고 나와도 된다는 얘기인데, 건물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공유물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49%까지 떨어진 걸 55%에 샀을 때는 마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천을 한 물건입니다. 6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연천군 신사면에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인데, 지분 매각이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인데, 이거는 뭔지 몰라도 1억 5,300짜리가 35억 1,2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연천군이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곳은 맞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 대항력 있는 임차 업자 보면 여기 보면 채무자가 저유하고 있고, 보게끔 되면은 자 사거리 3거리 코너에 있거든요. 3거리 코너에 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빨간 거는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상업지역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곳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 건물이 아주 깨끗하게 잘 젖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여기 있고, 여기 보면 맞은편 상업지역에는 이렇게 상업용 건물이 있죠. 이것도 아무리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부동산이 활성화가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집 상태가 좋고 사거리 코너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34%까지 떨어졌죠. 34%까지 떨어진 것을 우리는 낙찰을 받아서 공인중개사한테다가 감정가에 70%만 듣고 팔아달라고 얘기해도 이건 팔린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하루 종일 버스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밖에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 있는 땅과 건물도 감정가격, 쉽게 얘기하면은 실제 거래 가격의 70%나 80%에 내놓으면은 팔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런 정도로 판단해갖고 34%까지 떨어졌으니까 45%에서 50% 정도에 사서 70%에서 80% 정도에 매도하고 나오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추천한 것입니다. 7번째 물건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의 공장인데 1000평이고 건물이 921평입니다. 포천 그러면은 포천서부터 세종시까지 고속도로가 지금 안성까지는 지금 개통이 됐는데, 물론 그 안성에서 그 천안까지 가는 그 고속도로가 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좀 준공 날짜가 조금 더 미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포천서부터 세종시까지 고속도로가 생겼고, 제가 사실은 한 3, 4일 전에 포천에서부터 안성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제가 한번 올라타 봤습니다. 올라타 봤더니 먼저 번에도 할 때부터 그 스마트 국도 고속도로라고 해서 봤더니 이번에 봤더니 120km까지 다닐 수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120km까지 다닐 수 있는 유일한 고속도로가 그 이제 세종시까지 고속도로거든요. 이게 보면 그 포천이 거기서부터 용인까지 이런 그 고속도로가 평택까지, 아니 평택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종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포천의 공장도 상당히 그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22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7억 8천까지 떨어졌거든요. 제가 공장은 항상 보고 뭘 보고 투자하라냐면 땅만 투자한다고 보고 땅 가격만 보고 투자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땅이 그냥 대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그 땅 가격에
50%만 떨어졌다. 그때 60% 70%에서 사도 돈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면 최저가격이 얼마인데 7억 8천인데 토지 감정가격이 얼마죠? 17억이죠. 다시 말하면 이 감정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찰 가격에 들어갈 때는 이 토지의 감정가격을 보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감정가격을 100% 신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감정가격대로 결정이 되면 감정가격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되는 가격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결정되는 겁니까? 거래가 되는 가격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결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감정가격은 이 감정하는 사람이 근처에 어떤 땅을 표준으로 삼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로나 뭐나 이 조건이 다 좋은 땅에 있는 걸 가지고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가격이 높을 수도 있고 나쁜 거를 가지고 평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감정가격을 100%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감정가격이 20% 이상 틀리는 건 아직 전 거의 못 봤어요. 20% 이상 틀리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17억짜리의 감정가격을 80%만 보고 80%로 봤을 때에 13, 4억 되는데 13, 4억 되는 걸 7억 8천인데 내가 13, 4억 되는 거를 조금 싸게 팔고 나오겠다. 건물은 보지 않는 겁니다. 한 12억 정도에 팔고 나오겠다. 그러면 내가 7억 8천까지 떨어진 것을 내가 12억까지 팔 수 있으니까 나는 8억을 쓸 것이냐 8억 5천을 쓸 것이냐 9억을 쓸 것이냐는 얘기는 뭐에 맞추면 내가 이걸 팔 때는 최소한 건물은 빼놓고 땅을 봤을 때 12억 주고 팔 수 있으니까 그 12억에 맞춰서 내가 돈을 벌으려면 최소한 1년 2년 걸리다 보니까 그때 나는 이 가격 정도로 낙찰을 받아야지만이 돈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땅을 만지게 건물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지 않고 공장 상태가 얼마 보지 않고 완전히 공장 없는 걸로 보고 땅 가격만 보고 내가 수치로만 했을 때 이거는 최소한도 12억 정도 주는 받고 팔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12억 정도를 주고 팔 수 있다고 했을 땐 내가 얼마를 주고 사야지 낙찰을 받겠느냐 거기에 의해서 입찰 가격이 결정돼야지. 먼저 번에도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법원에 가서 눈치 봐가면서 저 사람이 얼마 쓸까 해갖고 내가 올렸쓴다든지 내렸쓴다든지 낙찰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면은 낙찰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돈은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는 이걸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얼마 이상은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마진을 보려면 얼마 이하로 써야지 된다. 그럼 내가 그 가격을 결정해놓고 입찰에 들어가고 낙찰을 못 받으면 오케이. 그럼 내가 다음번에 다른 걸 더 좋은 거 고르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가자는 얘기인데 저는 현재 상태는 현재의 부동산의 침체기의 상태는 예전에는 땅을 사놓고 무조건 기다리는 시대를 우리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장은 땅을 사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임대를 주면서 월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월세를 받으면서 월세를 조금 낮춰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제 생각에는 일반 땅에 떨어진 것보다는 공장처럼 팔릴 때까지 월세를 줄 수 있는 땅의 투자가 최고라고 보고 제 나름대로 괜찮은 땅을 공장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땅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저는 하는 겁니다.